기독교계에서 진행한 자선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기독교계는 근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져온 그런 많은 것들을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예, 자연스럽게 자본이 쏠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게 자체가 잘못됐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처참한 그런 결과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예요? 자선으로, 그쵸? 자선과 긍휼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대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그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자선이 더해져야 빈곤층들이 살아남으면서 그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보편적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가면은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기독교와 주류 사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화 사회로 인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그 빈민가들이 막 형성되고 가혹한 조건 안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런 판단을 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제 확장하는 그런 어떤 생산력이 나아지면서 경제가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서 자본과 좋은 것들이 쏠리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가면은 더 커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피와 땀을 갖고 착취를 해서 자기 배만 불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만 불리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와 제도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에게 편승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인데 이 자본가 기업가들이 더 많은 부를 갖고 그들만 배부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취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시각에선 뭐냐면은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각 지금 쌓아놓은 많은 부가가치는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들 건데, 이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권력계층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옥죄고 눌러죄서 이 사람들에게 가야 할 정당한 몫을 자기 자신이 편취하는 네. 요런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에게 부 대부분이 돌아가게 하는 자본가들에게 부가 쏠리게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본이 있고 더 많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런 것들이 쏠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쏠려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쵸? 예. 아, 왜 문제가 많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쌓은 그런 부는
그런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입한 자본이나 기술로부터 온 게 아니라 뭘로부터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근로자들의 피와 땀에서 온 거라. 아, 예, 네. 그런데 그 피와 땀이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그냥 자본 조금 뭐 이렇게 그 투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쵸? 예, 위에서 뭐 지시 조금 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다 돌아가게 하는 예, 이러한 그 사회, 제도,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해법을 뭘로 제시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 구조를 바꿔야겠죠. 그쵸? 예. 그 구조가 결국 가진 자들에게 부당하게 몫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러면 공정하게 덜 가진 노동자들에게 몫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 구조를 출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고 선한 것이 되겠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본이 자연스럽게 쏠려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 자본가, 기업가들, 그리고 권세가들이 자기 배만 불리면서 이 노동자 근로자들을 착취해서 등골 빼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아주 악독한, 그쵸? 네. 예, 네. 타락한 그런 권력이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저것을 하루속히 뒤집어 엎어서, 그쵸? 예, 부숴서, 그쵸? 노동자들 중심의 근로자들의 고혈이 근로자들의 피와 살이 되게끔 돌아가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기업가 자본가들은 악독한 것이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런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되는 추가 그 부가가치죠. 그쵸? 예, 그런 어떤 자본, 예, 잉여 자본, 부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갖고 가게 하는 사회, 경제, 에, 문화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계속 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세상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럼 새로운 사회상은 뭐냐? 일단 그들이 말하는 정당한 삶,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지려면은 일단 선결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그 뭐냐 자유로운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기존의 정부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뭘로요? 뭘로? 여기서 어, 이제 그 유명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폭력. 아, 예, 그럼요. 예, 폭력 혁명이라고 하는 거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근로자들이여 단결하라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라라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은 뭐예요? 예, 공정한 그런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공의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손에 그렇죠? 몽둥이를 잡고 그다음에 뭐 화염병을 들고 기존의 정부 뭐예요? 자본가와 기업가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배만 불리고
이 근로자들의 고혈을 당연히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기들 배에 기름만 불리게 하는 저런 못된 것들을 당장 때려잡고 우리는 우리 몫을 쟁취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네. 폭력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의. 무슨 아,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작용, 반작용을 많이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이제 그 이탈리아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빨리 네. 뒤집어엎고 새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네.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곳곳에 그냥 뭐 멀쩡히 잘 먹고 살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기업가들이 다 악마예요. 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그들과 결탁한 그런 어떤 뭐 마피아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냥 무조건 뒤엎어라라고 하고 그냥 손에 칼을 들고 너 저기 뭐냐 저기 정부 조금 친정부 하는 사람 있고 조금 친기업 하는 사람 있으면 뭐예요? 아 이거 못된 놈이네 하면서 막 다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 왜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쵸? 아, 네, 이런 네. 맥락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죠. 그쵸? 아, 저거 쟤네들이 말하는 세상, 이거 공정한 세상이 아니야. 그냥 피로 물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정말 끔찍한 세상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다 보니까 이 그 폭력혁명을 얘기를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예, 네. 이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이제는 뭘 동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문화를 동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뭐예요? 실제로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행하는 수단을 예전에는 뭐예요? 폭력. 그렇죠. 막 쇠파이프, 화염병, 막 뭐 여차하면은 손에 총도 잡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뭐 반란까지도 불사한다라고 했던 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었는데 그런 거 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고개 절레절레 덜면서 아, 저래서 빨갱이는 안 되지 이런 걸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세련된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절대 다수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합니다. 아, 굉장히 세련된 문화와 슬로건을 가지고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공정하게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 진행해가는 그래서 기존 그 권력층이나 기존 조직에 침투를 해가는 요런 그 방식을 써요. 네.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지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네네, 많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일반적인 그 대중들이에게 밀접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이런데 곳곳에다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지들을 곳곳에다가 구축을 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런 식으로 해야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그 실현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아, 옛날에 공산주의자들 하면은 이미지가 뭐예요? 막 빨간 띠 두르고 네, 막 이런 네,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딱 양복 입고 네, 세련되게 양복 딱 입고 그쵸? 예, 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예, 막 이렇게 똑소리 나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사회 구조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고 네. 하냐면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얘기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헬 조선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얻는 돈 얼마입니까? 뭐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뭐 200, 300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 먹고 살래요? 그죠? 아, 예, 예. 네. 이렇게 착취당하는 구조 안에서 계속 살 거예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 20,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의점에서 일만 해도 여러분들 손에 월급이 500, 600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네. 뭐예요? 그게 원래 여러분이 받을 공정한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런 어떤 기업가들을 쇠파이프 갖고 때려잡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제도와 법률과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몫을 정당하게 합법하게 계속 네. 그 가져다가 그러니까 취하는 거죠. 취해서 뭐야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뿌려주는 요런 형태로 전환되는 게 요게 오늘날 현대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핵심은 많이 벌지 않았느냐, 쌓아놓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쌓았느냐,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피와 땀을 갖고 얘네들이 불공정하게 쌓아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다가 취해다가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폭력혁명을 통해서 그냥 몰수죠. 그쵸? 근데 이제는 네. 어떻게 해요? 경제, 사회, 문화의 그런 어떤 제도권의 측면으로 그런 것들을 회수해 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면 정말 나눠줬느냐? 그건 역사를 아니에요. 보면 안 나눠줘요. 아, 아, 노동자들한테 나눠줬느냐? 안 나눠줘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네, 네. 그거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정부라고 하는 이 공정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그러면은 가져다가 공정하게 없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어떤 분배 체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금까지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그런 분배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네. 아, 이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 예, 자본가 기업가들이 쌓아놓은 부를 뭐 폭력이 됐든 뭐 제도가 됐든 뭘 됐든 해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떻게 나눠요? 자기들끼리 나눠. 아, 네. 절대 다수한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붉은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이념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제 그 일반 서민 계층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 사람들. 예. 네.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집행부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여기서 말하는 문화 진지전을 그 시행하는 그 집행부들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낸다니까요. 아, 아, 예, 아, 뭐 미국 유학 보내면은 뭐 1년 유학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학 보내고 있고 이래요. 저기 김정은 저기도 네. 저기 유학 가라는데. 김정은도 스위스 유학파예요. 스위스 유학. 예. 아, 이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그쵸? 이럴 네, 거면은 그쵸? 분배가 그러니까 과연 분배라고 하는 게 공정할 수 있느냐? 이들이 말하는 거대로 할 수 네, 있느냐? 이게 불가능해요. 그쵸? 네. 왜요라고 하냐면은 그들도 아, 우리도 조직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예요? 아, 그쵸? 네, 우두머리가 더 많이 가져야만 그 조직이 돌아가요. 그쵸? 네,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해봐요. 그럼 기업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네. 그러면 기업 소유주가, 와, 사장이 일단 더 많이 가져야 기업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안 아, 공정해요? 근데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회수해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네, 완전 모순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려면은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 그 지역, 인물 이런 데다가 자원과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쏠리고 모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산업혁명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초기에 일어났을 때 그러한 부가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쵸? 예, 참혹한 일들을 겪어야 했었던 이런 일들이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오히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들이 당할 그런 어려움들과 비참함을 우리가 외면하는 게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시간을 벌어주면은 쌓아놓은 그걸로 인해서 이쪽은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튼튼해지면서 경제가 확장되면서 이 사람들도 이익을 얻게 되는 이쪽이 맞는 거죠. 그쵸? 아, 이쪽이 네, 공정한 거죠. 그쵸? 왜요? 여기는 또 그리고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이 그걸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실 하잖아요. 그쵸? 연구도 네. 하고 뭐 사람도 뭐 뭘 써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그래서 뭐 하루에 20시간씩 일한대요. 노예도 아닌데. 아, 예. 네. 진짜로요. 예, 사장들이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씩 골몰하면서 일한답니다. 예. 아, 예, 공장법 이런 거 저기 했듯이 사장법 이런 걸 좀 해야 되나? 예,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많은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네, 이게 공정한 거예요, 원래가. 예, 그런데 특히 산업화 시대 초기에는 너무나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네,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가 그러한 세상이 처음 태동하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 너무나도 쏠리게 되니까 이쪽에 절대적인 빈곤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예, 네. 절대적 빈곤이 발생하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줘서 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그쵸? 기다릴 수 있는 그것만 벌어주면 나머진 시간이 그럭저럭 해결해 주는 게 공정한 거죠. 그쵸? 그런데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아, 왜요?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자본가, 기업가, 기업가의 그런 어떤 피와 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저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비호해주는 기존 체계, 권력, 그쵸? 예, 나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다 돌아가도록 강제로 분배할 그런 나라 공권력을 세워야 된다. 이게 사회공산주의가 되는. 아, 네. 네. 그럴듯하죠. 그쵸? 그럴듯한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이게 공정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공정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아, 그쵸? 네. 네. 물론 완전하진 못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봤을 땐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극히 공정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제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쵸? 네. 전제에서부터 틀렸으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아,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설령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말하는 공정한 분배라는 게 실현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수뇌부 핵심 고 인물이나 지역에 자원이나 인재나 이런 거 안 몰아줄 거냐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원래 여기에 따르면 뭐예요? 가장 하층민들이 여기에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최고 귀족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못 받는 거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을 나눠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맡겨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재원들, 인재들을 그러면 공급 안 받을 거냐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아, 네. 거지들한테 다 보내고 안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조직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네. 그거는 막기 위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재원들, 인재들을 뭐예요? 자기네들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집중 투입하는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 여전히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빈민들은 여전히 빈민이란 뜻이에요. 아, 안 네. 나눠준다니까요. 안 나눠주고 자기들이 다 갖고 가게 된다니까요. 아, 그걸 그쵸.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아, 저 예. 위에 사람들만, 저 예, 하층민들. 북한에서도 그래서 빈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싹 다 몰수했거든요. 네. 나눠줬어요? 아니요. 안 나눠줬다니까요. 공산주의 북 강성 대국을 건설한다면서 거기에다가 다 집중 투입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굶어 죽는데도 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아, 공산주의 정부에 의하면은 그 피와 땀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층민. 인민들의 먹을거리로 가야죠.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지금 다 핵 개발로 가가지고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공정한 정부예요? 아니죠. 그들 말에 의하면 그들의 정부도 불공정한 정부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세웠으면 제대로 빈민들한테 먹을 거 팍팍 돌아가게 분배해야지. 왜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네. 왜 그쵸. 거기다가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미제국주의자들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가 무너지면 우리는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미투쟁합니다. 아, 반미투쟁 왜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애초에 잘못 자연스러운 그런 질서들을 용인하지 못한 데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돌리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악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고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반미 활동이 왜 활발하냐? 북한이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깡패가 아, 회방을 나서 네.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합세하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북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북한 그 집행부들은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부르고 그쵸? 예, 해외 유학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핑계 대면서. 네.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냐? 아니다. 공정하다. 그쵸? 완벽하냐라고 하면 완벽하진 못하다. 많은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 그쵸? 여기서부터 네.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와 부작용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완전히 해결되진 않겠지만 기독교적인 자원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억제해야 된다. 그럼 끝이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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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 있다. 딱 했을 때 어때요? 맞아. 공정하지 못해. 나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뭐 쥐꼬리만큼 받고 아이고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어,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죠. 그쵸? 어떻게 해요? 저, 기업가들한테서 더 많은 몫을 가져오는 쪽으로 바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그쵸? 특히 편의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도 더 내놔라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더 아, 올려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극히 공정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 완전하고 부작용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완전할 수 없고 부작용이 부조리가 없을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안하면서 그렇죠? 네. 인내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고 뭘로 그걸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자선으로 완화시키면서 살아야지 이것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 보겠다. 이건 뭐예요? 결국 붉은 귀족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결국 기업의 목을 옥죄게 되는 건데 기업의 목을 옥죄면은 경제 파이가 늘어나서 일반 대중이 이득을 보는 것들이 줄어들고 시간이 더 뒤로 밀리겠죠. 그쵸? 이 얘기는 네. 뭐예요? 결국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이 얘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 있어서 이걸 바로잡아야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거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기독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네. 첫 번째, 공정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한 세상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왜요? 네. 세상은 죄로 타락해서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예요? 공정한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어려움들은 감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또 뭐예요? 자선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시간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 자체를 구조를 바꿔서 내가 지금 못 가진 것들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세상을 출범시키겠다. 이건 뭐예요? 붉은 귀족을 탄생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정한 세상을 이룩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밀어주십시오 하고는 그들만 배불리게 하는 세상을 살거나 그들만 그런 세상을 살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사는 절대 다수는 어때요? 점점 더 빈곤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의 파이가 늘어나서 보편적인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경제의 파이가 줄어요. 왜요? 기업에 돌아가야 될 몫이 그들한테 계속 가잖아요. 그쵸? 우리 네. 자본주의 시스템 배웠잖아요. 그쵸? 그들에게 몫이 많이 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그래서 시장이 늘어나고 그게 보편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구축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몰아주십시오라고 하면 기업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기업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경제의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고 경제의 아, 파이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그거에 기대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는 점점 빈곤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완전히 줄줄이.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근데 이거 하나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 뭐예요? 내가 공정하게 바로 잡아서 이상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흐름이 산업혁명 초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특별히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득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사회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죠? 왜 아니에요? 네.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고 했을 때 성경적 가치와도 역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허상이고 그 허상을 앞세워서 결국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남의 몫을 강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아, 예, 네. 예.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번 것을 다시 생산성 개선에 투자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자선으로 기다리면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얘기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여러분 나이 때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이런 네. 얘기 못 들어요, 진짜. 예, 학교 가면은.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한 좋은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단체와 이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했던 노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조가 네.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쵸? 협상의 네. 창구를 열어준 그런 단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 공산주의가 태동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노동단체가 여기에다 포섭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뭐 이거, 오늘날에도 강성 노조 위에는 그 북한하고 지령받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날에도.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노조는 그런 이제 그게 아닌데 하여간 요런 맥락에서 굉장히 이제 공산 사회주의자들하고 밀착되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자신을 근로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고요. 안 들으면 뭐예요? 파업이나 폭력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를 뒤엎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노동단체, 노조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권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노동조합 이런 것들도 벗어나서 문화와 사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예, 언론, 교육,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헬조선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막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아, 그런 거 정신 차리고 저기 이 넘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공정하지 못하지 않다.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세상이다. 왜 지극히 좋은 세상이냐라고 하냐면은 타락해서 그러한 단점이나 부작용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러이러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함께 기독교적인 자선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많은 어려운 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라고 이해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저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 카를 마르크스가 1848년에 정부 정복 활동을 고취하며 정당화하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나타난 그런 이제 사회상들이죠. 사회상들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해서 태동됐고, 그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